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식 교육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장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거나 혹은 잘 몰랐던 것들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에게 보람반은 어떤 공간인가요? 또는 보람반을 어떤 이미지로 바라보고 있나요? 마냥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가는 곳으로만 바라보고 있진 않나요? 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학교에서 똑같이 공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보람반은 공부와 학교 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오는 공간이에요. 보람반은 본관 2층 음악실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선 장애인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첫 번째, 장애인은 신체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불편을 겪는 사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 장애 안에서도 선천적 장애, 후천적 장애로 나뉩니다. 선천적 장애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되는 장애를 말하고 후천적 장애는 교통사고 및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같은 비장애인들도 사고와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전에는 장애를 이제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바라보았으나 시간이 지난 현재에는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장애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장애의 종류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영화들에도 이제 장애를 다룬 영화들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영화 형은 배우 조정석과 도경수가 출연합니다. 여기서 도경수라는 사람을 시각장애인을 연기했습니다. 두 번째 영화 7번 방의 선물은 배우 류승룡이 몸은 성인이지만 지능은 5살인 지적장애인을 연기했습니다. 마지막 영화 마라톤은 배우 조승우가 자폐성 장애를 가진 20대 청년을 연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장애인 보조기구에는 휠체어, 보청기, 흰 지팡이, 독서 확대경, 녹음 및 출력 장치 등 해가지고 다양한 보조기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휠체어는 누구를 위한 기구일까요? 바로 신체 불편함으로 인하여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흰 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이 보행할 때 장애물의 위치를 알려주거나 길의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조끼를 입은 강아지들을 본 적이 있나요? 바로 안내견입니다. 이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안내견에게 아는 척을 하거나 귀엽다고 해서 접촉하려는 안내견이 혼동할 수 있습니다. 안내견은 눈으로만 예뻐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청기는 누구를 위한 보조기구일까요? 바로 소리 듣는 것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입니다. 우리 휴대전화에도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치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장치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제 LED 불빛 장치와 동영상 자막 서비스가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장애인 편의시설에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 및 전용 주차구역, 경사로, 엘리베이터, 점자블록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 전용 화장실과 전용 주차구역은 누굴 위한 시설일까요? 바로 신체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통행이 쉽게 넓게 만들어졌고 위치는 입구와 가까운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점자 블럭은 시각장애인이 편하게 길을 찾을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길의 방향과 건물의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단어 중에서 잘못된 단어를 한번 살펴봅시다. 벙어리 장갑, 장님 외눈박이 귀머거리, 선택장애와 결정장애. 우리가 앞에서 봤던 단어들이 왜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인지 동영상을 감상해 봅시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KBS가 준비한 연속 보도입니다. 오늘은 일상 속에서 무심코 쓰여지는 장애인 차별 표현을 살펴봅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겨울에 많이 쓰는 이 장갑 뭐라고 부르시나요? 대부분 벙어리 장갑이라고 하는데 벙어리는 음성 언어를 소리낼 수 없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상 속 단어인 벙어리 장갑을 손모아 장갑으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장애인을 향한 차별과 비하가 담겨 있는 단어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님, 귀머거리, 외눈박이 모두 시각, 청각 장애인을 뜻하는데 일상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쓰이고 있습니다. 신조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장애와 결정장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수년 전부터 쓰인 단어인데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망설이거나 괴로워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실제 장애가 아닌데도 장애와 연결해 부정적 인식을 주는 셈입니다. 이렇듯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저기 널린 먼지만큼 미세한 차별 행위를 먼지 차별이라고 하는데요. 장애인에 대한 먼지 차별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은 다름 아닌 정치권입니다. 우리 동영상에서 벙어리의 장갑의 옳은 표현이 무엇인지 보았나요? 바로 손모아 장갑입니다. 손이 모아진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다고 하여 손모아 장갑 또는 엄지 장갑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벙어리 장갑이 아닌 손모아 장갑 또는 엄지 장갑이라고 올바르게 표현해 봅시다. 장님 외눈박이 귀머거리는 바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를 비하하는 발언입니다. 귀머거리가 아닌 청각장애인, 장님과 외눈박이가 아닌 시각장애인이라고 바르게 표현해야 합니다. 선택장애와 결정장애는 실제 장애가 아닌데도 장애를 붙여서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도 장애인을 차별하는 발언이므로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애인을 위해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배려는 장애인, 비장애인 똑같이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해 주는 거랍니다. 이번 장애인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도 장애가 있는 친구들과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